중학교 3학년 일반 교실 오후 2시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최윤호 교사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빔 프로젝터 화면에 실시간 퀴즈를 띄웠어요. 화면 속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학생들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산기 앱을 실행하는 손가락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몇몇 아이들은 화면을 두드리며 친구들과 속도 경쟁을 벌이는 중이었죠. 교실 안 공기는 디지털 기기들의 희미한 진동음과 터치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 맨 뒷자리에 앉은 한도윤은 조금 달랐어요. 도윤은 스마트폰 대신 책상 서랍에서 손바닥만 한 나무 주산을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나무 틀에 갈색 구슬들이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죠. 순간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거 뭐야? 옛날 드라마 소품이야? 앞자리에 앉은 이태영이 뒤돌아보며 손가락으로 주산을 가리켰습니다. 옆에 앉은 여학생 몇 명도 고개를 돌려 도윤의 주산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최윤호 선생님이 교실 뒤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여기 고등학교 아니고 80년대 상업 고등학교 아니야. 계산기는 앱으로 하는 거야.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은 떨렸고 주산의 구슬을 만지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주산을 다시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국밥집 뒷방에서 도윤은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울고 있었죠. 분수 나눗셈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았거든요. 몇 번을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반복했지만 답은 맞지 않았고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뒷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왜 우노?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낡은 서랍장에서 나무주산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어려우면 손가락한테도 좀 맡겨봐라. 대신 마음은 내가 붙들어야지. 할머니는 주산을 도윤 앞에 놓으시고 구슬을 하나씩 옮기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주셨죠. 그날 이후로 도윤은 매일 저녁 국밥집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할머니와 함께 뒷방에서 주산을 연습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 계산을 주산으로 척척 해내셨어요. 손님이 주문한 메뉴 가격들을 구슬 몇 개만 딸깍딸깍 움직이면 금방 합계가 나왔죠. 도윤은 그 모습이 마법처럼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근디주사는 숫자 맞추기 도구가 아니라 마음 다잡기 연습이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도윤은 매일 밤 국밥집 문을 닫은 뒤 할머니와 함께 뒷방에 앉아 주산과 암산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한 자릿수 덧셈부터 시작했죠. 구슬을 하나씩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서툴렀지만 한 달이 지나자 두 자릿수 덧셈이 가능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세 자릿수 곱셈도 주산으로 풀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주산은 숫자 맞추기 도구가 아니라 마음 다잡기 연습이다. 도윤은 처음에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구슬을 빠르게 움직이면 계산이 되는 신기한 도구일 뿐이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산 구슬을 만지작거리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수학 시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최윤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며 손뼉을 쳤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해볼까요? 계산기 없이 누구 머리가 제일 빠른지 겨뤄봅시다.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곱셈 문제 5개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네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같은 문제들이었죠. 자, 시작. 선생님의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일제히 종이에 연필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세로셈을 빠르게 적어 내려가는 아이들, 손가락으로 공중의 숫자를 그리며 계산하는 아이들, 그저 멍하니 문제만 바라보는 아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산을 꺼낼까? 아니면 그냥 손으로 풀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서랍에서 주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문제 풀기에 바빴거든요. 도윤의 손가락이 구슬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리듬감 있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떠올랐어요. 종이에 답을 적고 곧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죠. 구슬들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고 도윤의 눈은 숫자들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불과 3분도 안 돼서 도윤은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벌써요? 제 선생님이 도윤의 답안지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하나씩 검토하던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전부 맞았네? 그것도 이렇게 빨리?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윤이 1등, 정답률과 속도 모두 압도적이었어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죠. 이태영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몇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도윤의 주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서진과 하늘이라는 여학생 2명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아, 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숫자가 들리는 것 같아. 서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주산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건데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 대박, 완전 특수 능력 같아.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죠. 하지만 구석에서 이태영과 몇몇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경시대회는 주산 못 쓰잖아. 거기 가면 그냥 평범한 애지 뭐. 맞아. 도구빨이지. 도윤의 귓가에 그 말들이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최은우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서 말했어요. 다들 들어봐라. 다음 달에 경기도 교육청 주최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다. 우리 학교에서도 대표를 선발해서 보낼 예정이야. 우리 반에서 최소 1명은 뽑아보고 싶은데 관심 있는 사람?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 선생님의 눈이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도윤아, 전국대회 나가보고 싶지 않니?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죠. 난 거기선 주산 못 쓴다.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몇 아이들이 도윤을 쳐다봤죠. 도윤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산 없이? 그럼 난 뭘로 싸워야 하지?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고 오후 수업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방과 후 도윤은 학교 근처 유명한 수학학원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경시대회 준비하러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 좋아. 일단 우리 모의 시험 한번 봐볼까? 원장은 도윤을 2층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모두 도윤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원장이 도윤에게 문제지를 건넸어요. 40분 안에 풀면 돼. 도윤은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가방에서 주산을 꺼냈죠.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학원생 하나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도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시 준비하려면 그런 구식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른 학원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죠.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주산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원장은 갑자기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정말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나 보자. 주산 내려놓고 해봐. 그리고는 칠판에 복잡한 곱셈 문제를 하나 적었어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그것도 소수점이 포함된 문제였습니다. 자, 30초 안에 답 말해봐.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산 구슬을 움직이며 차근차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머릿속으로 주산을 그려보려 했죠. 나무 틀이 보이고 갈색 구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인지 구슬들의 위치가 자꾸 흐려졌어요. 첫 번째 자리 계산은 했는데 자리 올림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원장의 목소리가 재촉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말했습니다. 378.2. 틀렸어. 412.3이야. 원장이 칠판에 정답을 적으며 말했죠. 교실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분수 나눗셈 문제를 냈습니다. 역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였죠. 도윤은 다시 머릿속으로 주산을 그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더 흐릿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 원장의 시선, 시계 초침 소리까지 모든 게 방해가 되었죠. 구슬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3분의 8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또 틀렸네. 4분의 9야.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주산 없으니까 별거 아니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도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죠. 원장은 팔짱을 끼고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맞지? 도구에 의존하면 이렇게 돼. 진짜 실력은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거야. 주사는 그냥 장식품이나 다름없어. 도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다음에 올 거면 주사는 집에 두고 와. 원장의 말에 도윤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산을 챙겨 가방에 넣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한 번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원 문을 나서자마자 도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서야 멈춰섰죠. 벤치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에 매달린 애일 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도윤은 그날 저녁 늦게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할머니가 테이블 위를 닦고 계셨죠. 도윤아 왔니? 저녁은? 네, 먹었어요. 사실 먹지 않았지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할머니는 도윤의 표정을 한번 살피시더니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마지막 테이블까지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닫아야겠다. 도윤아, 뒷방 와 있거라. 도윤은 가방을 들고 익숙한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과 오래된 장롱, 벽에 걸린 시계까지 모든 게 어릴 적 그대로였어요. 이곳에서 주산을 처음 배웠고 여기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죠.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주산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구슬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뒷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도윤이 물었죠. 옛날 것들이다. 너한테 보여줄까 했어. 할머니는 도윤 옆에 앉아 사진첩을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큰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너희 할머니지, 누구겠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도윤은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할머니 맞았죠. 다음 페이지에는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주산대회 1위, 전국 주산 암산 경진대회 2위, 상공회의소 주최, 계산 능력 검정 대회 금상. 모두 할머니 이름으로 된 상장들이었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대회를 나가셨어요? 그럼 너희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꽤 했지.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말이다. 주산이 돈 버는 기술이었어. 은행이고 회사고 다 주산 잘하는 사람을 찾았거든. 나도 그래서 열심히 배웠지. 할머니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셨어요. 근데 말이야, 70년대 말부터 전자계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비싸서 아무나 못 샀는데 80년대 들어서는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녔지.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사는 이제 쓸모없는 기술이래. 버려야 할 구식이래. 나한테도 그런 소리 많이 했어. 주산대회 나간다니까 시간 낭비라고 전자계산기 배우라고 난리였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갔어. 주산대회도 계속 나갔고 상도 여러 번 받았지. 근데 웃긴 건 말이다.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웃긴 건 말이야. 주산에서 배운 끈기랑 집중력 덕에 이 국밥집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많았어. 근데 그때마다 주산 연습하던 게 생각났지. 하나씩 차근차근 틀려도 다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버텼어. 도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주사는 내가 버려야 할 게 아니란다. 내가 안 버려도 되는 거야. 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주사는 시작이고 진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주산이 놓여 있었죠. 도윤은 한참을 주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주산이 떠올랐습니다. 나무틀, 갈색 구슬들, 각각의 자리. 도윤은 상상 속에서 구슬을 하나씩 움직여 봤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집중하자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손은 빈 공간을 더듬었지만 머릿속 구슬들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문제 틀렸습니다. 자리 올림을 잘못했어요. 괜찮아,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자리 계산을 빠뜨렸죠. 틀려도 괜찮아. 도망치지 말자. 세 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네 번째도 맞았어요. 다섯 번째는 틀렸지만 여섯 번째는 다시 맞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제집 한 장을 더 펼치고 머릿속 주산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구슬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학교 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학생들이 모였고 최은호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들이 감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선발전 문제는 총 20문항, 시간은 50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가방에서 주산을 꺼내려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반은 주산으로, 반은 머릿속으로. 도윤은 마음을 정하고 주산을 책상 구석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첫 5문제를 주산으로 풀었어요. 익숙한 감촉,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구슬들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죠. 하지만 6번째 문제부터는 주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 주산을 떠올렸어요. 머릿속에 그려진 구슬들이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구슬을 밀어 올렸어요. 한 알, 두 알, 세 알, 자리 올림이 필요한 순간 구슬 하나가 위로 튕겨 올라갔죠. 7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8번째, 9번째도 똑같이 풀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선발전 결과는 이틀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도윤이 1등이었어요. 최윤호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도윤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경기도 예선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어. 서진과 하늘이 달려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이태영도 멀찍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기도 예선까지는 주산 사용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전국 본선부터는 모든 계산 도구가 금지예요. 한 선생님이 교육청 공문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전국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선발전 받잖아요. 반은 머릿속으로 풀던데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예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시교육청 대강당에 각 학교 대표 학생들이 모였어요. 100여 명쯤 되어 보였죠.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지가 배부되고 감독관이 말했어요. 이번 예선에서는 주산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전자계산기는 안 됩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절반만 쓰자. 나머지는 머릿속으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계획대로 복잡한 계산 문제는 주산으로, 나머지는 머릿속 주산으로 풀어나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도윤은 상위 10% 안에 들며 전국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죠. 최 선생님이 결과를 확인하고 감격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윤아, 내가 해냈어.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육청에서 온 공문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국 본선부터는 모든 계산도구 사용 금지, 필기도구와 빈 종이만 허용. 최 선생님이 도윤에게 공문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아, 어떻게 할래?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애를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죠.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사는 내가 버려야 할 게 아니란다. 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도윤은 고개를 들고 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죠. 주산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이번엔 정말 확인해 보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제 선생님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았어. 같이 해보자. 전국 본선 대회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큰 대학교 강당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200명이 넘어 보였죠. 도윤은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특목고 준비생이거나 유명 학원 출신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두꺼운 문제집을 마지막까지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계산하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감독관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어떤 전자기기나 도구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기도구와 백지만 허용됩니다. 몇몇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학용 계산기에 익숙했던 아이들이었죠. 도윤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국밥집 뒷방이 떠올랐어요. 낡은 나무 책상, 형광등 불빛,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주산. 갈색 구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틀려도 좋다.
도망치지만 말자 도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작하세요. 감독관의 목소리와 함께 시험지가 뒤집혔습니다. 도윤은 첫 문제를 읽었어요. 복잡한 분수 계산이었습니다. 손에는 연필 하나뿐이었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눈을 살짝 감고 머릿속 주산을 떠올렸죠. 구슬 하나가 올라가고 두 개가 내려오고 자리 올림이 발생하고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였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했죠. 도윤은 숫자들을 머릿속 구슬로 바꿔서 하나씩 옮겨봤어요. 마치 실제 주산을 만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도윤의 집중력은 더 깊어졌어요. 후반부 문제는 도형과 미적분 기초 응용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해와 추론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죠. 여기서는 주산이 아니라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끌고 가는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풀이를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저리고 머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기 없으니까 시간 부족했어. 도윤은 자신의 답안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적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이상한 평온함이 가슴에 차올랐죠. 일주일 후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선생님과 도윤이 함께 발표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순위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32, 22, 12. 도윤의 이름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과학고 준비생이었죠. 2등은 대전의 영재학교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 발표가 떴습니다. 한도윤, 경기도 중학교, 전 문제 정답, 풀이 과정 만점에 가까운 점수. 제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내가 1등이야. 도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다는 게, 전국 1등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부터 복도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32회 전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1위 한도윤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죠. 진짜 우리 학교 학생이 1등 했대. 주산 쓰던 그 애 아니야? 교실에 들어서자 반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과 하늘이 달려와 도윤을 껴안았어요. 도윤아, 축하해. 완전 대박이야. 이태영이 도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너를 구식이라고 놀리던 내가 더 구식이었어. 정말 멋있다. 점심시간, 도윤은 교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윤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내 덕분에 다음 달 교사 연수에서 발표하기로 했어. 주제가 주산, 암산을 이용한 집중력 수업이야. 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만 앞세우던 내가 제일 편협했더라. 내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어. 방과 후 도윤은 빈 교실 하나를 빌렸습니다.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주산, 암산 스터디 모임, 관심 있는 학생 누구나 환영. 과연 올까 싶었는데 10분쯤 지나자 후배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3명이었죠. 형,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한 1학년 학생이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할머니가 주신 낡은 주산 몇 개를 꺼냈어요. 국밥집 창고에 쌓여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후배들이 신기한 듯 주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도윤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주산은 그냥 계산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죠. 도구는 그냥 도와주는 친구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버티게 해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사는 숫자를 맞추는 나무 막대가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의 리듬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죠. 구슬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딸깍거리는 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소리였던 겁니다.